마지막 시간은 시스템적 사고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는 톱니바퀴라고 생각해요. 네, 한번 읽어보시죠. 네, 두 개는 알겠죠. 대하고 소자는 알겠죠. 잡스가 다음 CEO로 지명했던 바로 팀 쿡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백종원 대표는 왜 자꾸 메뉴를 줄이라고 했냐면, 그러면 시스템적 사고를 하기 위한 3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5가지 사고를 직접 찍다가 보니까 제가 제일 많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책을 벌써 기간 남자 이장현 작가입니다. 자, 지금까지 더 좋은 생각을 하는 방법 5가지 생각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앞서 했던 게 4개가 있었는데요. 잠시 짚어보면 맨 처음에 했던 게 반성적 사고, 통계적 사고, 그리고 맥락적 사고, 재무적 사고, 이렇게 4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시스템적 사고입니다. 시스템적 사고라고 하면 말 그대로 시스템을 전체적인 걸 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뭐 쉽게 말해서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이 시스템적 사고를 한마디로 톱니바퀴라고 생각합니다. 자, 톱니바퀴가 있으면 이 초록색 있잖아요. 초록색을 한 바퀴 돌립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전체를 보고 하나를 돌릴 수 있는, 즉 그 큰 그림을 빅피처라고 하죠. 빅피처도 보고 그리고 아주 작은 부분도 살필 수 있는 그런 사고를 시스템적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걸 사자성어로 이야기를 하던데요.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겁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네, 2개는 알겠죠. 대자랑 소자는 알겠는데 중간에 조금 헷갈려요. 네, 중간에 보시면, 자, 이 사자성어는 대관소찰입니다. 다시 한번, 대관소찰. 대자는 뭐 다 아실 거고, 관자는 뭐냐면 볼 간자입니다. 찰은 살필 찰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하면 크게 보고 작은 부분도 살핀다. 이 사자성어가 시스템적 사고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제가 이 시스템적 사고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책이 떠올랐어요. 네, 이 책인데요. 나의 꿈 나의 인생, 나폴레온 힐이 지었습니다. 이 책의 맨 앞부분이 이런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일화냐면 한 공장에서 그 공장 기계가 멈췄어요. 멈춰가지고 이 기계에 대한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수리해달라고. 근데 이 수리공이 오더니 기계를 막 살펴봅니다. 막 살펴봐요. 이렇게 막 보더니 갑자기 X자를 하나 탁 꺼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망치질을 몇 번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전문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기계 잘 돌아갈 겁니다. 한번 움직여보세요. 그러니까 움직여보니까 진짜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청구서에 $200의 청구서가 날라왔습니다. 이걸 본 공장 직원 한 명이, 야,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 망치질 몇 방 하고 이거 $200라니. 야, 그러면서 다시 컴플레인 걸었어요. 근데 이 책이요, 1960 몇 년도에 나왔으니까 대충 한 70년도 치고 그 $200라고 하면 요즘에야 뭐 한 20만원 조금 더 되죠. 22만원이라고 했을 때 옛날에 하면 이게 한 10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5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대충 100만원을 달라고 했어요. 조금 어이가 없었어요. 근데요, 이 그 컴플레인을 걸었던 회사에 수리공이 명세서를 보냅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명세서가 왔는데요, 명세서에 기계로 망치로 치는 일은 $5다. 그리고 망치를 칠 곳을 찾는 일은 $195다. 그래서 총합이 $200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시스템적 사고가 이건 것 같습니다. 전문가는요, 이 전체적인 시스템을 다 알기 때문에 여기 몇 방을 치면 네, 이 기계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것을, 이 기계에 대한 시스템을 다 이해한 거죠. 네, 만약에 초짜가 와가지고 이걸 수리했다면 뭐 5만 대 다 쳐봐도 물론 뭐 정말 많이 쳐야 되겠죠. 근데 어쩌면 이걸 고치지 못할지도 몰라요. 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큰 것을 보고 작은 것을 찾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시스템적 사고인데요. 예를 들어 이 시스템적 사고를 진짜 잘한 한 분이 또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아닙니다. 오늘 주인공은 아니고요. 물론 이분도 시스템적 사고를 잘했어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분은 이 스티브 잡스가 다음 CEO로 지명했던 그 사람입니다. 네, 그 사람 누구냐면 팀 쿡이라는 사람입니다. 팀 쿡은 현재 애플의 CEO죠. 이 팀 쿡이 다음 CEO 자리를 이렇게 지명받았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왜 팀 쿡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팀 쿡은요, 왜 애플에 들어왔고 그리고 왜 애플의 CEO가 됐냐면 시스템적 사고를 굉장히 잘했어요. 1995년도 정도에 애플의 그 재고 처리가 잘 안 돼가지고 한 11억까지 이렇게 손해를 봤답니다. 근데 이 스티브 잡스가 복귀해서도 최대한 했는데 그래도 한 6억 정도밖에 해소를 못했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이거 안 되겠다. 내가 해서도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 이 사람을 영입해야 되겠다. 그 사람이 바로 팀 쿡이었습니다. 참고로 팀 쿡은요, SCM 전문가입니다. SCM이라고 하면 Supply Chain Management, 즉 그 물류 공급망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전문가입니다. 이 팀 쿡이 와가지고 손을 탁 대기 시작하면서부터 애플은 상승세를 그려갑니다. 참고로 그 물류망을 건드렸는데요, 재고 처리가요, 그 전까지는 70일 정도 머물러 있다가 재고가 빠졌는데요, 이제 30일 수준까지 훅 떨어뜨립니다. 참고로 재고가 빨리 소모되면 창고가 적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창고가 폐쇄가 되니까 재무적으로 봤을 때 이득이죠. 네, 이득이죠. 뿐만 아니에요. 이 팀 쿡은요, 애플이 정말 잘하는 주력 사업에 몰두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다른데 아웃소싱을 줬습니다. 그렇게 절반 정도를 아웃소싱을 줘버리니까 물론 이쪽에서는 손해가 있지만 잘하는 부분을 극대화시켰어요. 극대화. 그래서 애플이 또 상승세를 그려나가게 됩니다. CEO가 되고 나서 2012년도에는 이 재고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 5일 수준까지 떨어뜨립니다. 팀 쿡은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그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다 이해하고 그것을 손댈 수 있는 그런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은요, 그 스티브 잡스 역할을 하면서 그 이렇게 아이패드 얼마 전에 나왔더라고요. 아이패드도 이렇게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도 하더라고요. 전천후죠. 이 시스템들을 다 이해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정말 멋진 CEO입니다. 그래서 애플도 스티브 잡스가 그 돌아가시고 나서 좀 하락세가 될 거라는 전망이 꽤 많았어요. 근데 이 팀 쿡은 계속해서 상승했죠. 왜냐하면 이 시스템적 사고를 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팀 쿡은 외국의 사례죠. 외국에 말고 우리나라에도 이 시스템적 사고를 진짜 잘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네, 백종원 씨였는데요. 저는 이 백종원 그 대표의 골목 식당을 정말 재밌게 봐요. 근데 이 백종원 대표가 그 참가자들 있잖아요. 참가자들한테 매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메뉴를 늘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뉴가 너무 많다. 메뉴를 줄여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가자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대뜸 그러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왜냐? 지금까지 이 기존의 메뉴들을 먹었던 단골들이 있는데 이 단골들한테는 그걸 못 주니까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고 메뉴 이 폭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프로그램 내에서. 참고로 이 사진의 식당은 2대 백반집이었습니다. 2대 백반집도 백종원 대표가 이렇게 솔루션 해가지고 결국은 3가지로 줄였습니다. 네, 좀 티격태격 많이 했습니다. 근데요, 이걸 시키지 않았는데도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누구였냐면 그 인천에 텐동집이라고 있어요. 튀김을 갖다가 이렇게 밥 위에다가 이렇게 먹는 이 사장님은요, 원래 그 메뉴가 이렇게 3가지였어요. 3가지였는데 스스로 백종원 대표에게 우리 메뉴를 단일화해야 되겠다, 1개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단일화를 합니다. 자, 근데 이 백종원 대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느냐?
굉장히 좋아합니다. 당신 제2의 백종원이라는 닉네임 써도 된다고. 물론 그 인천의 텐동집 사장님이 음식을 꽤 잘했어요. 근데 음식뿐만 아니라 이 가게가 운영되는 시스템도 알았다라는 거죠. 즉 메뉴를 줄였다라는 겁니다. 백종원 대표는 왜 메뉴를 줄이라고 할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백종원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주력을 해치는 메뉴는 독이다. 많아도 이게 좋은 게 꼭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었던 게, 그리고 이 집이 더 돋보이고, 만약에 이 손님들이 왔잖아요. 손님들이 오면 메뉴가 많으면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꼭 불러가지고 이 집에 뭐가 제일 잘 나가요? 라고 또 물어야 돼요. 그럼 선택하기도 손님도 힘들고 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메뉴가 적어야만 신선한 재료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봐봐요. 메뉴가 적으면 이게 공급이 빨리 되죠. 빨리 소모가 됩니다. 소모가 되는 만큼 신선한 재료들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반대로 메뉴가 많잖아요. 그러면 어떤 날은 이 메뉴가 나가고 어떤 날은 이 메뉴가 안 나가잖아요. 만약에 이 메뉴가 안 나가면 그 재료들은 냉동실이나 이런 데 좀 오래 있게 되면 좀 안 좋게 됩니다. 백종원 대표는 메뉴를 줄이는데 이런 이유도 또 있었어요. 이거였어요. 2명이서 운영하기는, 특히 노부부가 이 2-3가지 메뉴로 해야지 운영하기 쉽지, 너무 많으면 운영이 어렵다. 즉 시스템적 사고죠. 메뉴라는 작은 것을 보고 그리고 큰 그림까지 다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야, 그래서는 백종원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 솔루션 할 때마다 감탄을 자아내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적 사고를 하기 위한 3가지 방법이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직접 경험입니다. 네, 직접 해봐야지 제일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닥부터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 정말 힘든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올라가면 전체적인 그림을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위에서부터 딱 시작하잖아요. 그럼 밑에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 힘들더라도 직접적으로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뭐 백종원 대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쌈밥집도 운영이 힘들었고 그렇게 조금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점점 올라갔고, 그리고 백종원 대표도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5년 버티다가 망했다랍니다. 네, 이렇게 지금 잘 나가시는 분도 예전에 이 경험을 많이 쌓았고 심지어는 실패, 다른 말로 망해봤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백종원 대표는 훨씬 더 시스템적 사고를 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직접 경험이었고요. 두 번째는 간접 경험이에요. 모두 다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그 백종원의 골목식당도 마찬가지지만 뭐 이런 솔루션을 주면서 다른 그 가게에 가보라고 해요. 다른 가게에 가서 맛도 보고 운영하는 모습도 보고 이렇게 벤치마킹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좀 배워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시스템적 사고를 제가 몰랐는데 이 책을 통해서 알았죠. 간접 경험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유튜브라든지 TV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시스템적 사고를 하는 세 번째 방법은 앞서 나왔던 4가지 사고를 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 앞서 나온 4가지 사고 이거였죠. 네, 반성적, 통계적, 맥락적, 재무적. 자, 이 4가지 사고, 앞선 사고들을 많이 하다 보면 이 전체적인 맥락들을 살피게 되고, 네, 통계도 살피고 재무도 살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전체적인 그림, 즉 시스템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맨 처음에 반성적 사고를 이야기할 때 제가 순서를 이렇게 했었어요. 네. 반성, 통계, 맥락, 시스템, 재무였는데 제가 이 사고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생각 프로젝트의 끝판왕은 시스템적 사고구나. 왜? 시스템적 사고는 말 그대로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디테일까지 해야 돼요. 2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바꿨어요. 네. 저도 이 생각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 스스로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성장이 또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이 5가지 사고를 통해서
제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더 가야 되겠다. 그리고 저도 작게 보는 게 아니라 좀 멀리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눈앞에 있는 작은 것만 보지 말고 멀리 보면서 시스템적 사고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께도 엄청난 성과와 성장이 따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치월장의 시스템적 사고를 북스킹 해봤습니다. 제가 연속적으로 5가지 사고편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5가지 사고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성과도 높이시고 성장하시고 그리고 대박나십시오. 지금까지 이장현이었습니다.